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왜 세종천도론이 나왔나?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대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2020년 지금 시점에 우리의 역사는 역사의 격동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6.25 전쟁 이후에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 경제가 거의 탑 10, 9위까지 올라갔었죠. 그 정도로 우리 이 세계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거의 G7에 버금가는 정도이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집안에 살아도 웬만하면 차를 다 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볼 때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기의 어떤 고점에 살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의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잘 사는 국가라는 거죠. 잘 사는 국가. 자, 우리가 행복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치열하게 산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역사의 어떤 그 고도 성장의 격변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도 정점에서 이제 하락으로 떨어질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지금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최고의 전성기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서울, SKY. 자, 좋은 대학은 서울에 다 있으니까, 자, 그곳으로 가고, 졸업을 하면 또 좋은 직장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취업을 하고, 자,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인재들도 서울로 다 올라가고, 그 지역에 서울에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의 일자리가 다 몰려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수도권의 어떤 집중화가 되었다는 거죠. 수도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서울 수도권의 그 어떤 그 부동산의 폭등, 자, 그런 것과는 우리 경제의 어떤 서울 수도권의 집중화하고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울 수도권의 그 집중화를 막을 수가 없다. 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그 제조업이 어떤 그 산업의 그 중추 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벤처 기업들, IT 기업들, 자, 그런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산업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죠. 어디에? 자, 판교 벤처밸리, 강남, 구로 디지털밸리, 역시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자, 지방의 벤처기업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핵심 반도체 산업, 자, 그것도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과 서울, 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 수도를 옮겨야 된다. 자, 그리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를 만든 거죠. 아주 그런 그 먼 미래를 보고,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거죠. 자,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거죠. 지지부진. 자, 그런 결과가 결국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 수도권에 아직도 다 몰려 있다.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 벤처기업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점에서 이 이런 배경 하에서 세종 천도론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그 시각으로 봐야지 기자들이나 신문에서 이제 말을 할 때는 국면 전환용이다 아니면 선거용 의제를 가지고 나왔다. 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균형 발전은 세상과 나라의 장래를 보는 눈으로 봐야 된다. 보는 눈으로 봐야지. 그런 눈으로 안 보고 선거 전략용으로 나왔다. 자, 그것은 어떤 동전 구멍으로 보는 것 같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적절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할 때, 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그 다음에 행정수도의 이전이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죠. 이 시점에. 자, 근데 이제 다른 그 야당에서는 이거 국명 전환용 아니냐.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 끊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한번 그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세종 천도론이 나왔나? 유현 결정 이후에 16년 만에 다시 나온 얘기입니다. 자, 2007년에 공사를 하고 다시 천도론이 나왔다. 자, 제가 말했듯이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혁기다. 남북의 대결 문제,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남북의 대결 문제. 자, 그리고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의 어떤 대결 문제,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미중의 어떤 미중의 어떤 패권 싸움에 대한민국 끼어서 존립의 문제,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경제 고도 성장기에서 이제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때, 자, 이것을 어떻게 균형적인 발전으로 갈 것인가, 그런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역시 지금은 대한민국 2020년 대한민국은 역사의 변혁기다. 분명히 변혁기라는 겁니다. 자, 그 김태년 원내대표죠. 이분이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자, 이분이 이제 왜 세종 행복도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해야 된다. 자, 그런 원내대표 연설에서 그것을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수도권으로 모든 인구가 쏠리는 거예요. 이제 지방 도시는 다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다 몰리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겠죠. 서울의 어떤 특정한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슬럼화되고, 자, 그렇게 돼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방 경제는 아주 황폐화가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그 새로운 먹거리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의 기반이 약한 지방 도시는 이대로 가다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역사적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거죠. 이 여권 주자들이 다 한마디씩, 대권 주자가 이낙연 그 국회의원은 관습 헌법 논리가 이상하다.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자, 이제 예전에 헌법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김부겸 의원이죠.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 결정을 하자. 자,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다 한마디씩 거들었다는 거죠. 여권의 그 대표 주자들이. 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이 김경수 경남지사죠.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자, 이 양반은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이 행정수도 이 계획을 짤 때 같이 그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그 당위성을 정확히 알고 있겠죠. 자, 국회의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자, 김두관 이 양반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한 게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면서 지역 중심의 국가 발전. 자, 그 요번에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자, 이런 것들이 그 서울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지역 중심의 국가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가야 된다. 자,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53.9%가 찬성했고 반대가 한 34% 정도. 자, 그리고 서울에서도 50%가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당에서. 자, 그래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 여론이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의 유연 결정 때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분권형으로 추진을 한다. 자, 그리고 이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 지역 분권형,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자 또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 뭐 심지어 국립대학, 그 다음에 뭐 KBS는 뭐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은행, 어떤 국책은행까지 다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자, 그런 계획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그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보고할 때 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생각보다 판이 커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예전과 같이 또 그냥 조그만한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이전해봐야 별 효과를 못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냥 진주, 나주 다 같지만 다 그 주말부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서 많은 그 경제활동이 벌어지고 실질적인 그런 그 대형 기관들을 이번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공공기관 이전과 그 행정수도 이전, 국회와 청와대 이전, 자, 거기까지 맞물려서 판을 크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그 기초를 다지겠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지금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자,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있으면 자기의 그 치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재임 기간에 무엇을 했나가 중요하죠. 그 사람의 그 역사적 기록에 남는 거니까. 자,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다 그 지역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어떤 빈부 격차의 해소, 그런 부의 분배, 자, 그런 걸 주장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자, 그 행정수도의 이전의 역사를 보면, 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어떤 그 남북 간의 대치의 문제에서 지금의 서울의 그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 행정수도가 있는 건 행정기관이 있는 건 안 맞는다. 자,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해세종 부근이죠. 그 자리에 옮겨야 되겠다. 자, 그런 연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법안을 만들고 추진한 사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죠. 자, 2002년 9월 민주당 대전 선대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했죠. 자, 그래서 충청권 표심을 확보해서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2003년에 헌법소원 제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헌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 행정중심도시의 복합건설특별법을 제정해서 2007년에 기공식을 했죠. 자, 기공식을 했는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MB 이명박 대통령,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백지화 하려고 그랬죠. 뭔가 현실하고는 안 받는다, 비효율적이다. 자, 그렇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백지화를 하려다가 박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반대에 의해서 그게 무산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자, 준비를 해서 할지 개헌으로 갈지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이런 법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 행정수도 천도론이 나왔나?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안 내놓을 수가 없는 시기라는 거죠. 어차피 지역균형 발전,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2022년 대선과 맞물려서 지금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늦게 발표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시간상의 문제, 추진하는데 시간상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 자, 그런 효과를 누려서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당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치 전략적인 면이 있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여당의 강력한 여당 정치 이념은 지방 균형 발전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게 됐냐 이거예요. 됐냐? 안 됐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자, 이 폭등한 문제도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정부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자,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세계적인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자, 그것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양도세 중과, 또 매물을 말리는 또 그 규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 그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부도 조금씩 오늘 그 국무총리도 사과를 했지만 그런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서울 수도권의 파이는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엄청 커졌다.
말 그대로 그 4차 산업혁명 기지들도 많이 만들었고, 벤처밸리도 많이 만들어졌고, 일자리도 그곳에서 많이 늘어났고, 지방경제는 다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지방경제. 자, 지방경제 보십시오.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IT 경제로 가고 있어요. 신경제. 이제 구제조업 경제는 뭐랄까요? 그 사양산업 같아요. 사양산업. 자, 그 주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이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보완을 하면서 발전을 못했어요. 추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추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 공공기관 이자 이거 벌써 추진했어야 되는 거고, 행정수도 이전, 뭐 국회 본원 설치 이거 벌써 추진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추진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이 담론을 내놓지 않으면 오히려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이 비대칭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의 어떤 수요를 달래줄 수가 없는 거죠. 만족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지지층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30대.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런 성추행 사건, 자, 그것을 30대 여성층도 날라갔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져서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타임에 바로 이러한 그 세종 천도론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더불어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자, 이제 이 얘기도 나온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판이 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게, 자, 이번에는 강력한 180석 여당이에요. 180석 여당이라 이 발언의 파장이 크다는 거예요. 자, 파장이 크다. 자, 어쨌든 국토 균형 발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대전만 해도 그래요. 뭐 세종만 해도 그렇고, 자, 직장을 잡으러 다 서울로 가요. 그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아는 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들딸들이 있는데, 뭐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서울로 가요.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다 서울로 간다. 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토를 비균형 발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당에서는 부동산 폭등, 민심 위반,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거죠. 이 야당 입장에서는. 자, 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저는 그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어쨌든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지금의 여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주요한 어떤 담론을 끄집어냈어요. 국토의 균형 발전이다. 그 다음에 복지의 문제. 어쨌든 그 포퓰리즘이 분명히 들어갔지만, 자, 그리고 어떤 과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어떤 역사의 흐름에서 필요한 그 담론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박정희 그 다음에 군사정권 이후에 부의 분배가 불균형했잖아요. 자, 그런 문제를 균형 있게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복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복지가 중요하다. 자, 그런 문제로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이어간 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국민들의 만족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표를 지지를 받고 여당이 된 거죠. 180석에.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의 야당 통합당은, 반대만 했어요. 맨날 끌려만 가는 거야. 여당이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반대. 뭘 내놓으면 반대. 자,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정권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꾸 새로운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담론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라고 하면 그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담론을 내놔야 된다. 그 담론을 내놓지 않고서는 새로 정권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만 하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당도 시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는. 야당도 시각이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의제는 파급력이 큰 의제라고 해서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큰 의제를 터뜨려 판을 흔든다. 자, 이제 새로운 물줄기로 이어간다는 거죠. 이제 집값 폭등, 뭐 부동산 폭등, 자, 그 문제는 이제 세법으로 다 일단락 될 것이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어서 그 물줄기로 우리가 계속 흘러가야 된다. 자, 이제 그러한 그 새로운 판 흔들기, 자,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기자의 시각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이슈를 선점한 거죠. 이제 정부가, 여당이. 그래서 뭐 2002년 뒤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도 이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이 개헌, 어쨌든 이것은 개헌의 문제와 이제 같이 맞물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블랙홀급이 된다는 거예요. 블랙홀. 자, 이제 모든 문제가 개헌과 행정수도 이전. 자, 그리고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 국토의 균형 발전. 자, 그런 것으로 이제 태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뭐 부동산 폭등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정부가 그 세법 7월 말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뭐 종부세율, 뭐 법인세율 다 인상하니까 자, 이제 아파트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드렸지만 이제 아파트를 사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양도세를 70%, 80% 때리는데 그 미쳤다고 집을 사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취득세가 12%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안 된다, 절대. 여러분, 아직도 그 아파트 투기 하시러 다니면 그거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가구 1주택, 또또한 한 채로 이제 자산을 늘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번에 부동산 폭등장에서, 폭등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30대였어요. 30대, 40대. 자, 그분들이 뭐랄까요, 소위 투기꾼이 돼버린 거죠. 뭐 학원을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갭 투자하면서 투기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방에 가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몇십 채씩 사가지고 1년간 2년간 단타를 쳐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먹이고 나오고, 자, 그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봐도. 자, 그렇게 계속 가다가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시골, 지방도시라는 게 또 강점이 뭐예요? 집값이 싸고, 뭐 그런 게 또 살기 편한 거고, 그런 강점인데 그 집값을 2배, 3배 올려놓으면 그 지역 경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을 올려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경제 활성화를,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해당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참 대한민국을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아파트 가지고 갭 투자하러 다닌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자, 어쨌든 정부가 다 막아놨다. 다 막아놓고 새로운 강줄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블랙홀이 될 수 있던. 자, 그걸 지금 안 하면 대한민국은 뭐랄까요? 어떤 서울과 수도권과 그 지방의 불균형, 그 다음에 서울 내에서의 빈부의 격차, 어떤 우리 사회, 미래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다 몰린다면. 자, 어쨌든 야당도 이 부정적 시각으로 나오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이 위원이다, 그것은 위원인데 뭐 그 얘기를 꺼내냐, 부정적 시각으로 얘기했지만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 얘기를 바꿨어요. 자, 그리고 정진석 국회의원도 근본적으로 개헌만 한다면 찬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다음 대선에 큰 이슈니까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때와는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죠. 지역균형 발전에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종배 정책위장, 국토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된다. 자, 이러한 배경에는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 중에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구청장, 자,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서울 수도권의 어떤 불균형보다는 어떤 전국대 균형 발전을 원하시겠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야당 쪽에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이 세종천도론의 노림수. 자, 일단 균형 발전,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 잡기, 개헌.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서울 부동산은 자꾸 지방에서 인구가 서울 집중화가 된다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서울의 좋은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과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어떤 그 빈부의 격차가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목동, 압구정동에 집 있는 사람과 지방 소도시에 있는 사람은 어떤 갈수록 이게 격차가 커지겠죠. 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 수도권, 서울의 그 강남 재개발, 목동 재개발,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가 신중하게 나오는 게 그런 점에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 공급론만으로는 못 잡는다. 서울 수도권은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땅이 전부 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역세권이라든지 준역세권이라든지 그런 어떤 입지가 좋은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지방에서 몰려오면 결국 서울 수도권은 잡을 수가 없다. 세계의 다른 도시를 보더라도 부동산 민심을 조기 수습하고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그런 담론에서 새로운 담론,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통해서 어떤 전국을 리드한다고 그럴까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리고 대선에 들어가도 이 충청권은 항상 캐스팅 보드예요. 자, 이 충청권이 결국은 이제 그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야당도 이게 이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저 반대라면 이 충청권 표가 또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야당도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봐서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당의 그 대권 후보들도 그렇게 신중한 모드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행정수도는 이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자, 김두관 의원이 이 시대에 맞는 옷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말 그대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파 이후에 그 박정희 시대에 그 발전을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왔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달려와서 보니까 너무 서울 수도권에 인프라들이 집중되고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고 좋은 주거 문화가 집중되어 있고 모든 대학이 집중되어 있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 그 균형적인 발전이 이 시대에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담론이 실현 가능할까? 자, 보죠. 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우선 입법만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일단 강력한 여당이니까 표대기를 해서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입법만으로 하면 또 저번에 위원 신청하신 분이 또 위원을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위원 신청을 해도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지금의 여당에서 많이 이렇게 추천해서 가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법 연구회 그런 분들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자신 있다. 그런 내용 같아요. 자,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개정하겠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률로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 저항에 또 부딪힐 수 있잖아요. 자, 그게 안 된다면 개헌까지 가겠다. 자, 그래서 어떤 강력한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이 담론은 전과는 다른 거예요. 전과는 다르다. 자, 여당도 강력해졌고 야당도 역사적 당위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재도 역시 예전과는 다른 우호적인 포지션일 수 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한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 지역의 균형 발전, 자, 그런 것을 모두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식.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산업의 생태계가 4차 산업혁명, IT혁명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인재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뭔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판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자, 서울 수도권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세종의 행정수도가 들어와서 제2의 여기가 이제 대전, 청주, 뭐 공주, 천안, 자 이렇게 테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또 다른 그 중심이 생기는 거죠. 그 중심이 생겨서 그 지역에 그 주변이 쫙 발전을 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 수도권과 세종, 그렇게 또 내려가서는 뭐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번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러한 담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추진 속도를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세종의 미래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제가 이제 이러한 논의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세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세종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은 다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공부를 해봐서 한번 유튜브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